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필비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조만간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쯤엔 이미 실적 발표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요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전 세계 대장주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코스피 주가 지수가 빠지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제 요번 실적 발표 때 성과가 안 좋아서 이제 주식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발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요 이제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이유를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1번의 대장주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이제 흐름, 요번에 실적 발표의 결과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될 텐데, 이 흐름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흐름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발표고, 두 번째로는 경기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데이터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 빠졌다, 그럼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시장의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AI 시장이 쭉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AI 시장의 어떤 그런 활성화가 계속 되어야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잘 유지되고 있지만 요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그게 이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가 주가를 확인해 봤는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다? 그럼 뭔가 좀 불안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요 엔비디아 실적의 경제 위기 시작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전 세계 주가 지수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주식 시장의 버블은 거의 지금 이제 대공황 이래 최대, 뭐 최소로 봤을 때로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이래로 최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미국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주가 딱 부러지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경제 위기의 시작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전세 경제가 탄탄하게 버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주가 지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이게 점점 사람들의 공포심이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경제 위기의 시작의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가 원래 AI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되게 좋게 봤는데, 최근에 태세 전환을 했다는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하이퍼스케일러 카펙스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된 설비 투자가 지금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냈어요. 2024년까지만 해도 이제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장세는 계속 되겠지만, 성장세 자체는 계속 되겠지만 그 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거다라는 이런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내놨거든요. 근데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성장세의 어떤 명목값이 아니라 성장세가 유지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주가를 받쳐주는 근본적인 원천이고 빅테크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인데, 지금 AI 쪽이 이제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이슈가 알려지면 투자자들한테 절대 좋을 게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게 돼서 엔비디아의 칩을 적게 사게 되면 엔비디아 매출에도 직격타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엔비디아 매출은 100%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요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하고, 요번 이게 만약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분명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 내로 실적에 반영이 돼서 뭔가 투자자들이 공포감이 들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런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격한 폭락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 반대로 딱 이제 엔비디아 열어봤는데 상승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안심하고 당분간 투자해도 될 수도 있는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 투자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AI 칩을 사주는 주체가 어디냐면 다 빅테크 기업이에요. 빅테크나 AI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그러면은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이 잘 나오려면은 이 AI 대기업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수요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7, 즉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 7개가 앞으로 2024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가 줄어들 거다, 이익률이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예요. 앞으로 AI 시장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률이나 이런 전반적인 실적이 악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이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남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데이터 센터에도 투자를 못하게 되고 AI 투자를 계속 못하게 되니까 엔비디아 매출도 줄어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둔화하고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덩달아서 결국 설비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 실적에는 되게 안 좋은 이슈고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요번 분기에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는데 만약 다음 분기 때부터 계속 실적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추세가 옛날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이를 인식하고서 기관들부터 이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미국 옵션 시장에서 베팅한 이제 어떤 규모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한 8.5% 정도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떨어지든 옵션 시장 거래자들이 베팅한 토대를 봤을 때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 시총에서만 이제 그 실적 발표에 400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큰 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조 원짜리 합법적인 도박판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어요, 당분간. 그래서 주가가 위로 치솟든 아래로 떨어지든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요번 분기를 기점으로 요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대응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는 옛날에는 이 투자가 활발할 때는 실적이 진짜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받칠 수 있는 이런 어떤 당연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 주가가 받쳐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평가되더라도 아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주도할 건데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비싸도 괜찮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동의를 했는데 점점 이 매출의 성장세가 갈수록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매출 성장세가 악화되겠죠.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재무제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요, 여러분들 기대감이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장주가 성장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주식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주식에 높은 고평가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이 꺾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가려는 탄력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그 상황에 딱 놓여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이랑 매출총익,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 이렇게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분기가 지날 때마다 성장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분명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세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원래 매출에 비해서 많이 늘었었는데 이제는 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없어지고 매출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적게 느는 순간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성장세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이 기업의 매출 전망치도 약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출 성장세가 조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세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적어도 이 성장세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려면은 매출이 340억 달러, 영업이익이 200억 달러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기억해 두셨다가 요번 실적 발표 때 주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가가 올라갔든 꺾였든 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해보면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성장세가 계속 꺾이고 있는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7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주식 투자 비중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1970년 당시에 니프티 50 버블,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요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고 주식에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붕괴가 되면서 주가도 많이 붕괴되는 사건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펼쳐졌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의 주식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은 70년 만에 역대 최대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은 100년 만에 미국 대공황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대공황 이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투자자들마저도
투자자도, 그러니까 옆집 주부, 그냥 이제 우리 대공황 때는 구두 닦기 소년마저도 주식 투자하는 시대였다라고 하거든요. 대공황 터지기 직전이. 그런 것처럼 정말 아무나 누구나 다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하는 때가 되면은 먹을 게 없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피자 이론이라는 걸로 이걸 설명을 보통 하는데, 피자 한 판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들 피자 한 판을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나눠 먹는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나름 괜찮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피자 한 판을 20명, 30명에서 나눠 먹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먹을 게 별로 없겠죠. 지금 상황은 피자 한 판을 두고 100명이 몰려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일부의 투자자들만 이 피자를 독식을 하고, 이제 투자의 트렌드를 잘 못하신 분들, 운이 없으셨던 분들은 피자 한 조각은커녕 올리브 한 조각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수익 안 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많은 비중의 돈이 주식으로 흘러 들어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보다도 주식 투자 비중 측면에서는 더 버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멍멍이나 송아지나 주식 투자는 시대인데, 과연 이 상황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당분간 주가 탄력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건 그만큼 이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흐름에 주가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조금만 괜찮게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해주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 탄력을 되게 강하게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2025년 하반기쯤에는 반드시 실적이 정체되거나 실적이 악화될 겁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 골드만삭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엔비디아의 이제 칩을 사주는 게 AI 기업들인데 이 AI 기업들의 이익률이 악화되고 매출이 점점 악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칩을 사주는 것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럼 덩달아서 엔비디아의 매출도 악화되니까 결국은 주가도 악화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을 그걸 기점으로 이제 데이터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라는 거는 이런 이슈를 반영해서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2025년 상반기부터 주가가 좀 주춤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이게 좀 많이 실적이 악화되게 되면은 더더욱 빠르게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당장 투자하지 말고 떠나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리스크들을 미리 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투자의 기회만 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금 보유량을 계속 늘려나가서 더 큰 기회를 맞이하는 우리 이런 이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 대신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손절을 조금 더 짧게 잡고 빠르게 하시는 이런 이제 전략을 하시면은 아마 이번 시장에서도 잘 살아남고, 남들이 돈 잃을 때도 수익 보고, 남들이 이제 돈 많이 잃을 때 우리는 좀 적게 잃을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